요즘같이 하락장 이후에 조금씩 반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좀 많이들 고민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과대낙폭에서 좀 싸게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대낙폭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해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것들은 다 알겠지만, 만약에 과대낙폭을 활용해서 오버 비중을 감수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대낙폭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히 하락을 해서 반등하는 경우, 또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말고도 개별적으로 종목 자체가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그 다음 반등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는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요즘처럼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종목들 자체가 막 쭉 하락하다가 뭔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요때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요. 종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예시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는 이런 시점에 많이들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들 평단이 3,000원 이런 데서 매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2,500원 정도에서 이런 데서도 추가 매수를 한다. 근데 평단이 한 2,700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는데 이런 데서 1,7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을 활용하는 걸 많이들 생각하곤 합니다. 과대낙폭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오버 비중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오버 비중이 연결된다는 거는 주가 흐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초 포지션 매수를 했고 이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생각했었을 때 추가 매수가 몇 번이냐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매수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비중적인 부담이 존재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대낙폭 활용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오버 비중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적당한 매수를 해가지고는 애매할 수 있으니까 비중을 팍팍 실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뭐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손실만 극대화되는 그런 원치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일단 오버 비중을 선택하는 거는 쉽게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식을 만들고, 잠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단순 존버로 가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로 볼 수 있고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대낙폭인 상황에서 오버 비중을 활용해도 되는 좋은 상황과 좀 안 좋은 상황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좀 좋은 상황은 계좌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삼부토건이란 종목 하나를 과대낙폭해서 매수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외에 내 계좌 안에서 다른 종목들도 이미 오버비중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아까 경계해야 하는 포인트를 무시한 채 존버하고 있는데 지금 삼부토건을 또 그런 식으로 오버비중을 취한다?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확히 반대로 다른 종목들 다 괜찮게 양호하게, 하락률과는 무관하게 비중적으로 양호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하나를 오버비중도 선택해 본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해볼 수도 있다, 이건 선택적으로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보면 또 안 되는 상황은 뭐 종목들 자체는 비중은 각각으로 보게 되면 적을지 몰라도 일단 계좌 자체의 현금 흐름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 그런 계좌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다시 현금 흐름이 양호한 계좌다라고 하게 되면 해봐도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곡해서 해석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활용해도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을 구별을 했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로 이행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실패했을 때 여기서 분명히 과대낙폭을 활용한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든가 상승 파동을 조금이라도 섞어주면서 흘러가서 그 다음에 내가 매도에 대한 선택권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부수적인 추가 행동이 가능한 파동을 주고 나서 변하더라도 변했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하는 건데, 이러한
기대치를 완전히 외면하는, 그냥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 나와서 뭐 손 써보지도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어떡할 것이냐를 좀 확실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할지 말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있긴 있을 것 같은 게, 과대 낙폭, 그러니까 낙폭이 좀 큰 상황에서 비중을 높여서 매수를 한다.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물타기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뭐 비중을 초과하는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뭐 약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 물타기를 장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오버 비중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물타기 하다가 망하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얼마나 오버를 해서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 같은 거라던가 뭐 타이밍이라던가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냥 물타기랑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단순하게 보게 되면 물타기랑 비슷하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뭐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타기랑 되게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장려한다, 권장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막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평단 작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이 행위가 어찌됐든 평단을 빠르게 잡아내는데 유리한 무언가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을 좀 끌어다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오버 비중이나 오버 페이스를 좀 해가지고 이거를 관리에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요 정도 취지로만 딱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질문하셨던 포인트인데, 그냥 물타기가 단순 물타기가 아니라 오버 비중을 통한 이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좌 자체에서 이 구분이, 이 행위 하나가 치명적인 무언가를 만들면 안 돼요. 실패했었을 때 이거 하나의 실패로 이 계좌 모든 게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구분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타이밍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타이밍은 사실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거 타이밍에 대한 정확한 팁을 준다,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시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시장이 좀 진정되고 전환될 수 있을 때 좀 빠르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처럼 좀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줄 때, 이럴 때도 활용해볼까 고민을 시작해보는 시점, 요 정도 타이밍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때 바로 하면은 빠르긴 빠른 거예요.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오버 비중의 비율적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좀 실력하고도 연결은 되는데, 이 평단이, 내가 보유한 평단, 내가 만약에 이걸 3,000원에 보유했었는데 한 이 정도 1,800원 요런 데서 만약에 과대낙폭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매수 행위를 통해서 이 평단이 그래도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가늠은 될 거잖아요. 이 가늠되는 정도가 그래도 좀 유의미하거나 파동으로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실리가 있거나, 뭐 그런 비율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보유 비중의 2배를 한다, 3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물타기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접근은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크든 작든 물타기만 해도 사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면은, 그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했던 리밸런싱의 개념처럼 평단 조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버 비중까지 해가면서 그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성공만 하면 그냥 다 무조건 실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막 예를 들면 3,000원인데 비중까지 오버해서 시켰는데 평단이 2,750원밖에 안 돼. 그럼 여전히 너무 머니까는 이런 경우를 실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할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도 실리가 없다의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거면 제대로 해주는 게 맞는데, 제대로 하자니 조금 쫄리는 거고 무서워서 찔끔하는 거죠. 하나마나 별 차이 없는 정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실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평단만 생각해서 이거 3,000원을 그래 내가 물 팍 타가지고 한 2,100원까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원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한 1,000만원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평단 내리는 거는 3,000원에서 2,100원으로 내리는 건 일도 아니죠. 쉽게 내려지죠.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들인 인풋이 추가로 900만원을 들인 겁니다. 이러고 나서 만약에 이런 매매를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 안에서 흘러갔었을 때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는데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한 9만원 먹으려고 한 거야. 이 느낌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풋은 한 900만원 돈으로 돈질을 했는데 수익은 한 9만원 본 거다. 이게 뭘 의미할까? 요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고 이 안에서 실리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근데 실제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 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실리라는 이런 거 자체를 잘 이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구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론적인 설명은 그냥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좀 자신한테 유리하게 짜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값을 아는 건데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전에서는 이거를 비율적으로 감각적으로 좀 알긴 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는지 수익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따라서 내가 아웃풋이 얼마 정도만 돼도 내 이 행위가 손해인지 손해가 아닌지 이런 거를 감각적으로 알 필요는 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험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대 낙폭주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고민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크게 하락을 해서 내 종목도 같이 빠져서 낙폭이 커진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인즉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이제 낙폭가대인 상태일 거고 그리고 또 찾아보면은 내 종목보다 더 뭔가 비율적으로 심각하게 성장형인데도 불구하고 막 더 많이 빠져있다던가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내가 지금 물려있는 거에다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과감하게 오버 베팅을 하느냐 비중을 초과해서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만큼 그냥 새로운 거에다가 베팅해서 여기서 수익 내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관리를 한다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좀 두냐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존 종목을 가지고 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뭔가 좀 더 나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내가 현재 이 삼부토건을 A라는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이 종목이 물려서 이렇게 과대낙폭이 있는 상태고 이거를 관리하느냐 관리의 관점이냐 아니면은 보니까 다른 B라는 종목도 과대낙폭이 훨씬 더 심해서 삼부토건보다 더 유리하겠는데 여기서 과대낙폭을 이용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A랑 B 중에서 A의 관리가 아니라 B를 선택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역시도 저는 과대낙폭에서 오버 비중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열어둘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과대낙폭과 오버 비중을 이야기한 이유는 A 안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B를 활용한 관리도 분명히 열립니다. 대신에 이게 되려면은 오버 비중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돼야 돼요. B를 여기서 매수를 하는데 깔짝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이게 과연 A 종목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게 되면 아닐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B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 행위가 있다면은 대표적으로 하락장에서 과대낙폭 스캘핑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면 여기서 나온 수익이 이쪽 들어가서 마이너스 상세랑 연결되게 되면은 분명히 A 종목의 관리의 연장선으로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종목 찾아서 여기서 스나이핑 빵 해가지고 그렇게 매매만 하면 되는 거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경계해야 될 점인데 조심스럽죠. 양날검이다 보니까 오버 비중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양날검이기 때문에 실력적인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대 낙폭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반등이 되는 시점에 비중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가대 낙폭인지 이평선 기준으로 뭐 많이 떨어진 거를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는 건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지는 상태에서 뭐 바닥까지도 안 갔는데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 뭐 특정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정형화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종목마다 파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케이스별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동 케이스를 좀 많이 채워나가고 습득해 나가는 게 필요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생각 관점으로 최대한 제가 접근해서 설명드리면 이평선에서 되게 많이 떨어진 거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여지는 화면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대낙폭 아니네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당장 이 종목만 보더라도 저점 갱신은 안 했지만 분명히 이 상황에서 과대낙폭을 활용할 만한 무언가는 존재했다면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을 과대낙폭으로 활용해서 오버비중 매매를 해볼 수 있었어 없었어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좀 주관적인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 거고, 이 중에서 당연히 일반적인 매매할 때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익혀두게 되면은 유리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과대낙폭의 케이스도 여러 가지 상황과 케이스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시는 거에서 결국엔 이게 뭐 실력의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오버해서 비중을 실어놨는데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당장 뭐 시장에 또 시그널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그럴 때 뭐 대처 방안이 있나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비중을 채워놨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그 채운 것만큼 손절을 한다던가 뭐 그런 좀 권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스타일이나 주관적인 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진짜로. 오버 비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버 비중으로 매수를 딱 한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실패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제가 그 얘기했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을 경우, 다르게 말하면 손은 쓸 수 있었는데 결론은 실패는 실패야. 이 경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먼저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손을 쓸 수 있었는데 실패하는 경우, 이때는 대부분 쫄은 거예요. 비중 한 70% 있었어요? 나 오버 비중 해야지, 적당히 매수해야지. 그렇게 해서 한 120%, 한 50% 추가 매수한 거예요. 이런 행위가 아까 얘기한 실리랑도 연결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오버 비중은 오버 비중인데 뭔가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확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70에서 만약에 진짜로 한 280 이 정도까지 과감하게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파동 안 놓칠 거예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 케이스는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물 빵 타세요, 있는 돈 영혼까지 끌어와서 물타기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왜곡하지는 마시고요.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짜 적극적으로 제대로 했는데 손 쓸 틈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 밑으로 갈 때 여기서 손절을 포함한 매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통손절 하세요 이거는 아닌데, 내가 평상시 매매에서 그냥 단순히 하락할 때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리밸런싱 할 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이런 정형화를 생각하는데, 때로는 매도 먼저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매도 먼저 하고 매수한다는 것도 올라갈 때 매도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의 반대로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할 때 매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의아한 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 매수한다, 이 원칙이나 이 행동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었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를 커버할 수 있는 분명히 무언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거는 그냥 단순 손절이나 통손절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 고민 많이 될 거예요. 일단 물타기라는 용어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단순하게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내가 지금 매수해 둔 것 이상으로 물을 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너무 1차원적인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계좌 관리, 그 계좌 관리 안에서 각각의 슬랏,
그 슬롯의 비중을 관리하면서 평단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실현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리스크를 상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오버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뭐 요즘 같은 때 이제 고민을 시작해볼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대 낙폭, 오버 비중 뭐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가져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적용을 하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쫄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안 쫄면 이상하죠.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만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비중을 높일 때 쫄리는 마음도 들게 되고, 그 쫄리는 마음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갔을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컨트롤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서 두서없이 달려들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분명히 좀 잘 따져볼 여지는 있고요. 따져봤다고 하고 잘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또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잖아요. 뭐 2년, 3년 미만인 분들, 대부분 동학개미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오버비중 관리를 해서 현재 본인의 계좌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으면 제가 볼 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흘러온 상황에서 이런 게 계속 있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험이 없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어서 공유한 거니까 참고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이제 클럽이 있는데, 클럽에 오시면 어니스트님한테 직접 본인의 케이스로 물어가면서 게임 매매 하는 거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 하는 그 공식적인 종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겠죠. 클럽에서도 이런 오버비중 해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오셔서 기대해 볼 수 있고, 이거 말고도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클럽의 공식 매매들, 그 많은 분들이 받는 코칭, 그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참고가 되실 테니까는 저희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 클럽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검색어가 나오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긴 카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카페 가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클럽 공지 보러 가기 배너 혹은 전책을 보기 위해서 메뉴에 주식비더 주주회원 가입 안내 신청하기, 이거 있죠. 필독공지 눌러서 공지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이 공지 아래 부분에 뭐 후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더 추가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가입 문의하시면 저희가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한 5년 정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냥 5년 동안 많은 분들 저희가 알려드린 그 계좌 관리 그 노하우 그대로 접목시키면서 실전 매매 계속 해드리고 있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럽에서 레퍼런스로 다 잡아가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믿어보고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오시면은 제일 확실하게 많은 것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 클럽하고 유튜브 계속 꾸준히 해갈 테니까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